안녕하세요. 저는 사업하는 남편을 내조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예요. 저희 시댁은 사업을 크게 하는 집안인데 시아버님 뜻에 따라 장남인 남편이 사업을 이어받게 돼 있다 보니 항상 바쁜 남편으로 인해 제가 남편 대신 시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있답니다. 시모와는 딸처럼 아주 가깝고 돈독하게 지내는 사이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시모와 사이좋기가 어디 쉽냐면서 주변에서 다들 신기해하고 또 한편으론 힘들지 않냐며 걱정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시부모 잘 모신다고 저한테 무척 고마워하고 칭찬해주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 힘이 나서 어른들한테 잘해서 나쁠 게 없지 하고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시집간 딸은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맞는가 봐요. 정작 친정에는 자주 왕래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저희 친정 부모님들께서는 제가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며 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항상 더 바랄 게 없다고 말씀해 주신답니다. 언제나 저를 위해 주시는 친정 부모님께 늘 감사하고 죄송할 뿐이죠. 이렇게 화목하게 잘 지내던 저희 가족에게 믿기 힘든 꿈 같은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신용을 잃어버리게 됐고 결국 시댁에서 퇴출까지 당하게 돼버렸답니다. 성품까지 좋은 시부모에 안정적인 집안 맏며느리로 주변 사람으로부터 총망받고 살던 저. 그리고 집안 사업을 이어받을 능력 있는 남편. 하지만 저희는 하루아침에 힘들게 일용직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이게 다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 거랍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 욕심의 끝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게 해주는 저희의 리얼 스토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인상도 너무 사납고 어딜 봐도 우리 집 식구가 될 제목이 못 돼. 아니 너는 느닷없이 여태 아무 관심도 없다던 결혼을 한다고 이 난리라니? 도대체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언제는 독신주의자라고 그렇게 동네방네 아주 선포를 하고 다니더니 왜 그러는 건데? 응? 너 왜 갑자기 그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하겠다고 야단이냔 말이야. 야단이. 엄마,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데 아들이 평생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결혼해서 손자 손녀 보면 엄마 아버지도 훨씬 좋을 거 아니오. 아, 그래 뭐. 주변에 친구 녀석들 결혼해 사는 거 보니 하나같이 사내 만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허구한 날 회식 핑계 대며 약속 만들어 늦게 들어갈 궁리나 하고 그러긴 하더라. 아 맞다. 찬우. 엄마 찬우 알지? 그 자식은 아예 지 와이프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와이프가 왜 무섭냐고 했더니 뭐라더라? 암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나? 그냥 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도 무섭다는 거야. 참나. 이러니 내가 무슨 결혼이란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었겠냔 말이지. 그러니까 그랬던 네가 왜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이 난리냔 말이야. 그것도 어디서 전혀 말도 안 되는 애를 데려와서는 서로 다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해도 사내만에 하는 게 부부라는 건데 이건 처음부터 머리카락 한 오라기만한 것조차 별 봐줄 게 없는 애를 너 설마 그건 아니지? 거기까지는 아닌 거지? 우리 엄마 또 무슨 상상을 하셔? 거기까지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아닐걸? 내가 더 중요하거든. 애를 갖더라도 신혼은 좀 즐기다 가질 거니까 그런 걱정은 마시고. 일단 엄마 맘에 들어야 하는데 그게 좀 걸리긴 하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형수는 그럼 처음부터 엄마 맘에 쏙 들었어? 그것도 아니잖아. 형수 학벌이 형에 비해 좀 기운다고 엄마 그거 가지고 툴툴댔잖아? 사실 형수 학벌 정도면 어디 가서 빠지지도 않는데 안 그래요? 어디 가서 빠지진 않는지 몰라도 암튼 학벌만큼은 네 형이랑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지 뭐. 그나마 네 형수는 친정이 기울지는 않았으니까. 사돈 어른들한테 가정교육을 아주 잘 받고 자라 품격도 있고 해서 사업하는 네 형 내조 하나는 잘할 거라 믿었지. 그러니까 지금 봐라. 내 생각대로 네 형 내조 하나는 둘째 가라며 서를 정도 아니냐.
엄마도 참. 우리 엄마 말 바꾸시는 거 하나는 여전하셔. 너무 말없는 형수 성격 때문에 속이 터져 못 봐주겠다고 할 땐 언제고 그게 어느새 품격 있는 며느리로 바뀌셨어? 암튼 나 빠른 시일 내에 결혼 날짜 잡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사업에도 결혼에도 일절 관심 없던 도련님은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집안에 통보를 하다시피 한 거예요. 도련님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는 모든 조건이 시모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단 한 가지. 학벌만큼은 시모가 딱 원하던 미국 명문대 졸업생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경영학 전공. 나도 모르겠다. 이제 둘째가 평소엔 저렇게 철없고 생각 없어 보여도 한번 맘먹은 건 누가 뭐래도 무조건 아니니. 그런데 그 애는 인상부터가 날카롭고 인정머리도 없게 보이던데 어디가 그렇게 좋다고 참. 그래도 어쩌겠냐. 저렇게까지 결혼하겠다고 못을 박으니. 네 아버지도 그냥 학벌 하나 보고 위안 삼고 결혼시키라고 하시니까 그래야지 뭐 별 수 있겠냐? 네,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사람 다 완벽할 수 있나요? 무엇보다 도련님이 좋아하시니까 혼자 있는 지금보다야 결혼하시면 모든 면에서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좋은 일인데 가족들이 축하해줘야죠. 그래야 도련님이나 또 결혼할 그분에게도 행복한 결혼이 될 테니까요. 저희가 준비할 건 빠짐없이 알아서 어머니 신경 안 쓰이게 할게요. 그래, 그래야지 뭐 어쩌겠냐. 둘째는 사업에는 일절 관심 없고 저렇게 자기 고집대로 음식 장사한다고 무슨 밥집이라 그랬나? 암튼 저러고 있는 것도 속이 터지는데 참 자식 겉을 낳지 속을 낳냐는 말이 그게 내 얘기가 될 줄 누가 알았니? 제가 결혼할 땐 저의 학벌이 시모의 성에 차지 않아 좀 탐탁지 않아 하셨었는데 도련님과 결혼할 동서될 사람은 학벌 하나 보고 결혼을 승낙하시게 된 셈이 됐어요. 우연치고는 참 신기했죠. 암튼 우여곡절 끝에 도련님은 결혼을 했어요. 그때가 결혼하고서 3개월이 좀 지났을 때였나? 갑자기 서방님이 여태 운영하던 밥집을 그만두고 아예 시댁 회사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시부모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려도 끝까지 고집 피우며 하던 밥집을 그만한다는 것만으로도 놀랄 일인데 시댁 사업을 하겠다며 회사로 들어온다는 건 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얘기 듣고도 믿기지가 않더라. 아니 네가 어쩐 일이야? 갑자기 너 혹시 하던 장사가 뭐 잘못되기라도 한 거야? 잘못되긴 우리 가게 이래봬도 알아주는 맛집이야. 형도 잘 알면서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셔. 그냥 생각해보니 평생 부모님 뜻 안 따르고 여태 내 멋대로 산 불효자였는데 이제 결혼도 했으니 부모님 원하시는 대로 나도 효자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지. 결혼하더니 드디어 철나는 모양이네. 암튼 잘 생각했어. 그럼 회사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일해보겠다는 거 정말 진심이란 거지? 난 너무 진심인데 왜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어주지? 여태 내 이미지가 너무 망난이었나? 암튼 형, 앞으로 형이 나 좀 잘 가르쳐줘. 혹시 알아? 내가 누구보다 더 든든하게 형을 받쳐주는 임원이 될지. 온통 사박이 적일 텐데. 안 그래? 야, 우리 엄마 이 소식 들으시면 너무 좋아서 펑펑 우시는 거 아니야? 응? 아, 혹시 벌써 알고 계신 거야? 제일 먼저 형한테 말하려고 이렇게 직접 회사로 찾아온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일할 땐 가족이라도 공은 공, 사는 사. 그동안 우리 엄마 양반은 못 되시겠네? 전화 들어온다. 그래, 나다. 내일 아버지 정기검진 날이신 거 알지? 네 형수는 내일 네 형이랑 거래처 이사장네랑 같이 식사 약속이 있으니까 네 처가 아버지 좀 모시고 같이 다녀와야겠어. 그나저나 얘는 어제부터 전화를 계속 안 받는구나. 너희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아, 어젯밤에 샤워하다가 전화기 물에 빠뜨렸어, 그 사람. 그래서 지금 술이 들어갔어요. 우리 엄마 답답하셨겠네. 그리고 무슨 일은 딱히 없고 놀랄만한 일이 있긴 해. 엄마가 그토록 원하던 거 제가 이제 해드리려고요. 저 이번 주부터 회사에 들어오기로 했어.
엄마 둘째 며느리가 그래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를 하더라고. 형 혼자 이렇게 큰 사업 이끌어가기 힘들 거라면서. 형도 형이지만 여태 엄마 소원이셨잖아. 지금 막 형한테 얘기하고 나가는 참인데 어떻게 하시고 전화를 딱 하셨네? 뭐? 작은 애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어? 그게 정말이냐? 아유,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어떻게 평생을 꼼짝았던 너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꿔놨다니? 이래서 역시 사람은 머리에 든 게 중요하다니까. 서방님은 집안 사업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머리 아프고 힘든 건 딱 질색이라면서 말이죠. 요리하는 게 취미라 간단히 먹기 좋은 밥하는 작은 식당을 하면서 그게 삶의 낙이라고 했었으니까요. 시모가 오냐오냐 키운 탓에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정말 철없는 막내 아들 그 자체였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하는. 그랬던 서방님이 결혼 후 동서의 설득에 의해 집안 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다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동서는 미국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이라 시댁 어른들도 사업적인 부분에서만큼은 동서의 말에 신뢰하셨죠. 서방님이 본격적으로 집안 사업 일을 같이 하게 되자 명문대 경영학과 나온 며느리니까 무조건 도움이 되겠다며 시댁에선 오히려 멍석을 깔아주시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아주버님 말이야. 유통 쪽으로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던데. 그거 이번 참에 당신이 한번 맡아보는 게 어때? 뭐? 내가? 유통은 형이 맡아서 하고 있는 건데 같이 도와주는 거면 모를까. 그걸 내가 아예 맡아서 하는 건. 아이, 아버지가 허락하실 리도 없고 특히나 유통은 처음부터 아버지가 형한테 맡기신 거라 그렇게는 안 될 거야. 그리고 형 입장도 있는데. 누구한테 맡겼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자선사업 아니고 돈 벌어들이자고 하는 게 사업인데. 요즘 유통 쪽이 다들 불황이잖아. 단지 아주버님이 맡으신 거니까 그냥 보고만 있자는 거야? 그건 아니지, 여보. 우리가 남도 아니고 잘해서 회사를 더 일으킬 생각을 해야지. 아닌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는 건. 생각해봐. 어떤 게 더 회사를 위한 일일지. 그리고 당신한테는 경영학 전공한 내가 있잖아. 그런데 무슨 걱정이야? 내가 알아서 잘 도와줄 테니까 당신이 맡아서 잘 해봐. 그래서 대박 나면 아버님, 어머님도 얼마나 당신 대견해 하시고 기뻐하시겠어. 그리고 아주버님네도 정말 회사를 아낀다면 누구보다 더 좋아하시지 않겠어? 안 그래? 아버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려 볼 테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그런데 서방님이 회사에 들어오고서부터 회사 내부 구조조정까지 모든 게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은 시아버님이 회사를 창업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죠. 어머니, 속상하시겠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정말 몇 날 며칠 고민 많이 하다가 어렵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도 처음엔 아주버님이 실수하신 건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다 형님이 아주버님한테 입김을 넣으신 거였더라고요. 형님네 친정에서 하는 금육종 일이 요즘 좀 어렵다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형님이 우리 회사 유통자금을 형님네 친정 쪽으로 융통해 보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우 참, 이런 말씀 드리려니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어머니,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아시게 됐으니 다행이죠 뭐. 그날 백화점 화장실에서 형님이 형님네 친정엄마와 통화하는 소리를 제가 거기서 들었기에 망정이죠. 사실 그날 몸이 좀 고단해서 그냥 집에서 쉴까 하다가 나간 건데 안 나갔으면 정말 어쩔 뻔했어요? 안 그래요, 어머니? 세상에, 내가 지금 심장이 너무 뛰어서 네가 하는 얘기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도 이렇게나 숨이 차는구나. 어쩐지 요즘 계속 유통 쪽 매출이 안 좋다는 얘기가 돌길래 이상하다 싶더니만 어쩜 그렇게 순한 양의 얼굴을 해가지고는 우리 집안 돈으로 친정 미끄러지는 거 매일 궁리나 하고 있었다니. 형님이 워낙 효심이 지극하고 친정 부모님한테도 아주 극진하시잖아요. 그런 형님 입장에서 여태 친정 힘들 때마다 설마 모른 채 하셨겠어요?
당연히 알아서 도와드렸겠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저희한테 유통 맡기시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저희 믿으시고 이제 너무 속상해 마세요, 어머니. 아버님께서도 형님이 그러신 거 아시고는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유통 문제는 이따 저녁에 어머님이랑 이야기해 보신다고 하시던데. 그럼 이제 그이한테 유통 맡기시는 거죠, 어머니? 내가 참 입이 써서 더는 말이 안 나오는구나. 친정으로 시댁 자금이나 야금야금 빼돌릴 생각하는 큰애보다 미국에서 경영학 공부한 네가 훨씬 더 잘 알지 않겠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아휴. 그럼 네가 앞으로는 네 남편 잘 도와서 한번 제대로 이끌어봐.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만 신경 쓴다고 내조가 아닌 거야. 사업하는 남자 잘 되게 하려면 여자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해. 그게 바로 네가 해야 하는 내조 아니겠냐? 동서는 제가 맏며느리로서 시댁 어른들께 인정받는 게 항상 눈엣 가시였어요. 그래서 아예 도련님이 회사를 맡아 경영하게 해서 저와 남편을 시댁 어른들로부터 눈밖에 나게 만들 작정으로 일부러 온갖 거짓말을 해가며 시어머니와 저를 이간질시켰더군요. 결국 서방님은 내 남편이 맡고 있는 유통 쪽으로 들어오게 됐고 남편과 합류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동서는 그걸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하루라도 빨리 내 남편을 아예 내몰아버리고 서방님이 완전히 유통사업을 독차지하게 만들려고 철저한 계획하에 아주 돌변을 했답니다. 형님, 소식 들으셨죠? 그이가 유통에 합류하게 되면서 수익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진즉 이랬어야 하는데 그랬으면 그동안 회사에 그렇게까지 손실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생각할수록 아까워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주버님 경영 방식이 너무 소극적이시긴 한 것 같더라고요. 사업은 뭐니 해도 크게 해야 하는 건데 말이에요. 안 그래요, 형님? 글쎄, 무조건 크게 한다고 해서 매번 다 성공한다는 법은 없지. 그럼 누구나 다 처음부터 판을 크게 벌려서 하지 않겠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게 사업이라 생각해 난. 아버님도 그이도 지금까지 그래왔고. 어쨌거나 이번 유통 수익은 도련님이 힘을 많이 써주셔서 그이도 그렇고 나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어머, 무슨 고맙다는 말까지. 우리가 어디 남인가요? 다 같이 가족인데요, 뭘. 그래도 형님은 아버님, 어머님이 인정해주시는 맏며느리시잖아요. 저는 형님 볼 때마다 그게 얼마나 부러웠다고요. 특히 어머니는 저한테 뭐든 무조건 형님한테 물어보고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뭐 지금은 안 그러시지만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형님이랑 저랑 궁합이 잘 맞는 것도 같긴 해요. 안 그래요, 형님? 동서랑 내가 궁합이 잘 맞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형님. 앞으로 저희는 유통 맡아서 잘 키워가고 형님은 아버님, 어머님이 믿고 신뢰하시는 만큼 시부모님 잘 모시면 되지 않겠어요? 아주버님도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 물류관리나 쉬엄쉬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집안일이며 어른들 모시는 일엔 영 젬병이잖아요. 그렇죠, 형님? 동서는 이젠 아주 대놓고 자기네들이 유통을 맡을 거라는 뉘앙스를 마구 풍겼어요. 그러면서 시모로부터 인정받는 맏며느리인 제가 부럽다며 칭찬하는 척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저와 남편에 대해 온갖 험담을 하고 다니면서 말이죠. 동서의 속내는 남편이랑 저는 유통에서 그만 손 떼고 시부모님이라 잘 모시라 그거였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수씨? 이번에 경기가 워낙 불황이라 다들 엄청난 손실이 나고 있는 상태지만 다행히 우리 회사는 아직 큰 손실만큼은 피해가고 있는데 이건 총회에서 이미 간부들과 내가 오래전부터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대처 방안을 만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가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곧 폭락할 거라니.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간부들을 바꿔야 한다뇨. 저는 도저히 재수씨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 말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으면 형님한테 가서 여쭤보시던가요. 아 참, 어머님께 여쭤보셔도 되겠네요. 이미 어머님뿐만 아니라 아버님까지 다 아시고 계시니까요. 그래도 당사자인 형님한테 확인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유통자금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로 새어나가고 있었는지는 형님이 제일 잘 아실 테니까요. 동서는 계획적으로 시댁 사업에 문제를 만들어버리고 그걸 나와 남편 탓으로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저희를 시댁과 회사로부터 완전히 떼내어버리기 위해 동서는 일부러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던 거예요. 도련님마저도 철저히 속여가면서 말이죠. 이런 일이 몇 차례 계속 반복되자 시댁 사업이 결국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돼버렸답니다. 시부모님 역시 동서만 믿고 이 모든 상황이 저와 남편의 탓이라며 단단히 역정을 내셨어요. 도대체 아무리 욕심이 모가지 끝까지 차올랐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네가 우리 집안을 이 지경으로 풍비박산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작은 애가 유통경영을 맡게 될까봐 그렇게도 배가 아팠니? 그래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하며 말도 안 되는 온갖 참견질을 해서 네 남편을 조종해? 아버지가 힘들게 만들어온 회사를 네가 이렇게 일부러 주저앉혀버리려고 하다니.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무슨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데 제가 회사를 주저앉히다니요. 제가 왜요? 저는 한 번도 회사 일에는 관여하거나 그이한테 뭐라 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 지난번 그이도 저한테 어머니랑 비슷한 말을 하길래 무슨 말인지 그이랑 자세히 이야기를 해봤는데 동서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전부 사실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저희도 모르는 것도 투성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님, 어머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정말. 어머님, 저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에요.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인정할 건 인정이라도 해라. 그래야 덜 추해지는 법이야. 너희가 능력 안 돼서 동생네가 유통을 맡게 될까봐 그거 막으려고 차라리 못 가질 거면 주저앉혀버리고 말자 싶었냐? 어떻게 그런 욕심을... 작은 애 덕에 겨우 위기는 면했으니 망정이지. 귀신이니 호랑이니 해도 인간이 제일 무섭다더니 어떡해. 남도 아니고 식구끼리 너희가 망쳐놓은 회사 작은 애가 살려놨으면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야 될 판에 그러지는 못할 망정 끝까지 오리발이냐? 그렇게라도 하면 너희들이 저질러 놓은 일이 덮일 거라 생각했어? 너 혹시 처음부터 작은 애가 미국에서 명무대 나온 게 배가 아팠던 건 아니냐? 윗사람이 돼서는 하는 꼴이 그래. 고작 친정으로 야금야금 시댁자금 빼돌리기나 하고 여태 친정 어려울 때마다 그래왔을 거 아니야. 아 참, 기가 막혀서 언제까지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어. 어리석기는 그래서 네가 한 짓이라는 게 결국 형제간 의나 갈라놓고 집안을 이 꼴로 만든 거냐? 내가 너 처음 시집 올 때 학벌 때문에 싫은 소리 좀 했다고 지금 보란듯이 안 갚음하는 거냐 뭐냐? 대체 꿍꿍이가 뭐냐고? 겉으론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머리 검은 짐승 좋게 보고 거둔 내 탓이지 그래. 한마디로 저희는 완벽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됐고 그야말로 처참함 그 자체였어요. 동서가 계획적으로 빈틈없이 쳐놓은 덫에 걸린 저희의 말은 어느 누구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죠. 네? 아버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부도 낼 뻔한 거 재수씨의 도움으로 막았다는 게 부도라니요? 저희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더 이상 긴 말할 거 없다. 모든 거 다 둘째한테 이임할 테니까 이제 너는 회사에서 그만 손 떼도록 해. 더 이상 그대로 뒀다간 회사뿐만 아니라 내가 형제들 간에 멱살 잡는 꼴까지 보게 생겼으니 어리석은 놈. 어떻게 네가 욕심에 눈이 멀어 내가 평생 피땀으로 이뤄온 회사를 몰락시킬 뻔한 것도 모자라 끝까지 네가 한 짓을 오리발 내밀고 네 동생한테 뒤집어 씌우다니. 재영이는 애초에 사업에 관심조차 없던 애였어. 너 알다시피 나가서 음식 장사한답시고 여태 그 말도 안 되는 밥 장사만 하며 살던 앤데 결혼하고 형 도와서 그동안 못한 효도 좀 해보겠다고 들어온 애를 회사에서 아예 내보내버리려고 그런 묘락질까지 하다니.
네 처랑 둘 다 당분간 연락도 하지 말고 근처에 얼씬도 마라. 결국 남편과 저는 집안 사업을 물려받기는커녕 시댁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됐고 완전히 퇴출당하고 말았어요. 저희가 퇴출당하고 나자 동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일부러 동서가 만들어 놓은 시댁 사업의 위기를 도련님을 앞세워 잘 해결하는 것처럼 하며 미리 짜놓은 계획대로 위기에 몰린 회사를 다시 살렸죠. 시부모님은 완전히 동서네를 100% 믿게 됐고 결국 회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통사업은 도련님과 동서에게로 넘어가게 됐어요. 남편과 저는 동생네를 밟아가며 집안까지 말아먹은 불효자식 꼴이 되어 쫓겨난 후 맞벌이를 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생활도 처참하고 절망적이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은 밝혀지겠지. 지금까지 조금도 거짓 없이 투명하게 살아왔는데 설마 이대로 인생이 끝이 날까? 그 믿음 하나로 절망 속에서도 힘내서 아이들 키우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처음엔 갑자기 뭐라도 하려니 무얼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결혼 전부터 의상 디자인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쪽 일을 해볼까 생각하던 중 예쁜 옷을 골라 띄어다 납품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친구의 도움으로 임시직이긴 했지만 간단한 사무직 일을 하게 됐답니다. 그 당시 저희들에겐 자존심이고 뭐고 따지고 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함께 어떻게든 이겨내려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물론 친정에는 절대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죠. 이런 사실을 아시면 화병에 친정 부모님이 잘못되시기라도 할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나올 때 시댁 사업을 영원히 포기하는 대신 딱 한 가지, 저희 친정에는 절대 모르게 해달라는 게 저희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부탁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억울하고 비참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시댁에서도 그 약속만은 지켜주시더군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 시모는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원래 당뇨가 있으셨지만 거의 완치가 될 정도로 많이 좋아지셨는데 최근에 다시 당뇨가 재발해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더군요. 남편 밑에서 일하던 실장님을 통해 시부모님 소식은 간간히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모로부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다 같이 밥이라도 한번 먹자고 시모가 직접 연락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지나고 보니 내가 너희들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싶은 게 요즘은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기도 힘이 드는구나. 작은 애는 맨날 아침 먹은 숟가락 놓기가 무섭게 나가서 하루 종일 쇼핑만 하러 돌아다니질 않나. 회사는 경기가 불황이라 그렇다는 핑계만 몇 년째 대고 있고 이게 도무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내가 내 눈 찌른 거나 마찬가지다 싶어서 어디 말도 못하고 있는 대로 속이 다 썩어서 당뇨까지 다시 또 이렇게 말썽이구나. 그렇지 않아도 몸이 많이 약해지셨다고 들었는데 어머니 너무 신경 쓰시지 마세요. 그러다 건강만 더 나빠지세요. 서방님이 알아서 잘 아시겠죠. 그럼 주말에 말씀하신 대로 늦지 않게 시간 맞춰 갈게요. 그때까지 몸조리 잘 하시고요. 우리가 나가고 난 후로 회사는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시모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셨어요. 시아버님도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자 스트레스로 쇠약해지셔서 드시는 약만 해도 한 보따리라고 하더라고요. 미운 정인지 고운 정인지 모르겠지만 몇 년 만에 시모의 전화를 받으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 다 같이 만나 식사를 하게 됐는데 들어왔던 대로 시부모님은 딱 보기에도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셨죠. 식사 분위기가 다소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 얼굴 봐서 저희는 불편한 기색 없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연스럽게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실수로 동서의 명품 옷에 김치 국물을 흘리게 됐고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미안하다는 말을 저도 모르게 했던 말 또 하고 계속하면서 황급히 동서의 옷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거지 같은 게 어디다 대고 비싼 내 옷에 더러운 손을 대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신경질 나 진짜.
어쩐지 몸이 뒤틀려 베베 꼬여버릴 정도로 여기 이 자리에 나오기 싫어 아주 죽겠더라니. 내 이럴 줄 알았어. 재수가 없어서 진짜. 저의 두 귀를 의심할 정도로 동서는 완전히 돌을 넘는 막말들을 쏟아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본능적으로 남편이 일어나 동서의 뺨을 날려버렸죠. 동서는 철퍼덕하고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어요. 누구 한 사람 뭐라 말 한마디 할 틈조차 없이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답니다. 그리고 온 가족 앞에서 남편은 동서의 실체를 다 까발려버렸어요. 미국 명문대? 경영학과?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주 그럴싸하게 스토리도 잘 만들고 연기도 제법 하셨더만. 중학교 때 가출해서 장기 무단결석으로 퇴학당하고 서비스업에서 평생 몸담으시고 살다가 이름부터 모든 걸 다 거짓으로 속여 집안이며 조건 철저히 사전조사해서 일부러 내 동생한테 접근해 결혼한 거. 그거 언제까지 숨기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말해봐!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형?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패대기를 쳐버리고 거기다 지금 말도 안... 뭐라고? 서비스업? 형! 경우가 아니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형! 지금 제정신이야? 뭐 경우가 아니야? 내가 경우가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냐? 손 윗사람한테 거지 같은 거라 말하는 네 집사람한테나 가서 경우 따져 이 자식아. 참 어이가 없어서. 결혼해서 저런 여자를 우리 집안으로 끌어들인 네 입에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누가 경우가 없는 건지 따질 때 따지더라도 정신 차리고 저 여자 정체나 똑바로 알고 와서 따져. 내 말 못 믿겠으면 네가 직접 확인해 보던가. 동서의 실체는 한마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었어요. 미국 명문대는커녕 중학교 때 사고 쳐서 퇴학당하고 그 이후 서비스업에서 계속 일하다 일부러 인생 역전할 작정으로 이름부터 모든 걸 다 속여서 도련님께 접근해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된 거죠. 내가 너무 고생하며 사는 게 항시 맘 아팠던 남편은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으면서도 차마 내게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댁에서 퇴출당한 후 아이들 키우며 가정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오직 그 생각 하나뿐이었던 남편은 자존심 다 버리고 성형외과 의사인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의 도움으로 그 친구가 운영하는 병원 원무과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병원에서 남편이 동서의 기막힌 실체를 다 알게 된 거랍니다. 여보세요? 네, 그럴게요, 사장님. 네, 그럼 들어가세요. 여보, 내일 옷 납품하는 곳 사장님이 주문량이 많다고 물건 좀 추가해서 보내달라고 연락 오셨는데 당장은 물건 더 살 돈이 이번 달은 좀 빠듯하겠지? 당신 하는 일인데 당연히 사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사야지. 내가 카드 줄 테니까 이걸로 사. 당신도 아직 월급날 이르면 멀었잖아. 난 혹시나 하고 물어본 거야. 안 되면 이번 달엔 그만 납품하고 다음 달에 해도 되니까 괜찮아 여보. 무슨 소리야. 그게 아끼더라도 다른 걸 아끼던가 해야지. 주문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거잖아. 당신 일하느라 고생하는데 그조차 내가 못 받쳐주면 말이 안 되지.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 고생을 하며 살고 있는 건데. 이런 생각만 하면 정말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가 참 할 말이 없어. 자, 카드 줄 테니까 내 지갑이 어디 있지? 이상하다. 지갑이 없어? 잘 찾아봐. 설마 어디 떨어뜨린 건 아니겠지? 아니면 병원에 놓고 왔나 보네. 지금은 너무 늦었고 내일 가서 한번 확인해봐. 당신이야말로 안 하던 일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겠지. 하긴 그래. 그것도 친구 병원에서 일하는 건데 말은 안 해도 당신 속이 오죽하겠어? 병원에 놓고 온 남편의 지갑이 동서의 비밀이 파헤쳐질 열쇠가 되어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남편의 지갑으로 인해 동서가 누구인지 실체가 밝혀지게 된 거였어요. 선생님, 어제 지갑 떨어뜨리셨던데 제가 여기 챙겨뒀어요. 아, 어쩐지 여기다 떨어뜨린 줄도 모르고 고마워요. 대신 오늘 간식은 내가 살게요. 어머, 안 그러셔도 되는데. 선생님 책상 밑에 떨어져 있어서 서랍에 넣어둔 건데요, 뭘. 그런데 저기 선생님,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을 때 지갑이 열린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사진을 보게 됐는데요. 사진? 아, 그랬어요? 아, 동생이 결혼하고 재수 씨랑 전부 다 같이 처음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라 지갑에 넣고 다녔는데 일부러 열어본 것도 아닌데요, 뭘. 괜찮아요. 저기, 그럼 거기 동생분 옆에 계신 여자분이 동생이랑 결혼하신 분인 거예요? 세상에, 설마 했는데. 지갑을 주우면서 언뜻 봤는데도 낯이 익어서 한눈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좀 크게 하셨던 분이라 기억이 났어요.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그분 이쪽 바닥에서는 이미 유명하신 분이라서요. 직업의 특성상 자주 성형을 하러 오셨거든요. 동서가 얼굴부터 전신 성형을 했었던 사실을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님을 통해 알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자동으로 이름부터 직업, 학벌까지 모든 게 다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죠. 동서는 정말 단 한 가지도 거짓이 아닌 게 없었어요. 하필이면 동서가 성형하느라 주구장창 다니던 병원이 남편이랑 제일 친한 친구가 운영하는 병원이었다는 사실이. 참, 이래서 죄짓고는 못 산다고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이것도 어찌 보면 다 동서가 우리를 시댁에서 내몰아버리는 바람에 밝혀진 사실 아니겠어요? 그날 남편은 간호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놀란 나머지 무서울 정도였다고 했어요. 평생 회사 사업, 가정 이런 것만 알고 살던 저희 입장에선 정말 또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죠. 자신의 비밀이 이런 식으로 들통날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동서는 순간적으로 빠져나갈 머리를 굴렸는지 기절하는 척 생쇼를 하더니 누구도 동서의 그런 생쇼에 반응이 없자 갑자기 오리발을 내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당신들 소설 쓰는 거야, 뭐야? 어머니! 아버님한테서 퇴출당하고 나니 어떻게든 다시 들어올 목적으로 지금 저를 모함하고 있는 거라고요! 쫓겨나서 추락해 살더니 영혼까지 팔아먹으신 거예요? 네? 예,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라니? 이름부터 거짓이라는 게 무슨... 여보, 당신은 얘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알면 설명 좀 해줘봐요. 나는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어머니,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어요. 아주버님이 저희한테 유통사업 뺏긴 것 때문에 저러는 거라고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식구끼리 저를 이렇게까지 모함할 수 있는 거죠? 그동안 많이 힘드셨나 보네요. 아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 그러니까 그만 일어나서 저랑 같이 집으로 가세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적당히 하시죠.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한테 속은 불쌍한 내 엄마 더 이상 농락하지 마시고. 여기 증거가 이렇게 다 있는데 그래봐야 당신만 더 추해져, 알아? 이런 경우에 얼마든지 진료 기록 확인할 수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 설마 했는데 참 끝까지 우리를 정신 나간 사람들 취급해가면서 뻔히 눈에 다 보이는 거짓말을 하다니. 이 한심한 여자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그리고 재영이 너 아직 상황 파악 안 되나 본데? 이럴 줄 알고 진료 기록부터 다 가지고 왔으니 자,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던가. 남편이 서방님에게 동서의 실체에 대한 증거를 들이미니까 서방님은 그제서야 좀 실감이 난 모양인지 얼굴이 사색이 돼버렸어요. 그리곤 얼마간 서방님도 자기 나름 동서를 뒷조사했고 우리 남편이 말한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동서와 이혼을 진행하더군요. 어제 이혼했어. 완전히 깨끗하게 떼어내버렸어. 이 상황에서도 이혼 안 한다고 끝까지 버티더라고. 여기 한번 봐봐. 이렇게 중학교 퇴학당한 것까지 서류 보여줬더니 그제서야 겨우 조용히 입 다물더라. 중학교 때 사고 친 건 좀 부끄럽긴 했던 모양인지.
하여간 어찌나 질기게 버티던지. 기가 다 빨리더라니까. 아버지, 어머니께도 말씀드렸어? 완전히 정리 다 했다고 너 받아주지 말라고 아버지가 네 형수한테까지 전화하셔서 단단히 일러주시더라. 아무튼 끝까지 이혼 안 하려고 괜히 성가시게 나오면 어쩌나 신경 쓰였는데 다 해결됐다니 다행이네. 직접 가서 뵙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2번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시니 이제 내 연락은 아예 받지도 않으셔. 당분간은 안 보실 작정인 것 같은데 형이 대신 말 좀 잘해줘. 그래서 말인데 저기 예전에 하던 작은 밥집이라도 하나 해서 다시 어떻게든 살아야 할 것 같은데 형이 나 좀 도와줘. 형이 가게만 차리게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다 갚을게. 그러니까 형수한텐 비밀로 하고 좀 도와줘.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어떻게 보면 나도 형이나 형수처럼 같은 피해자 아니야. 작정해서 사람을 속이자 치고 덤비는데 무슨 수로 그걸 당할 재간이 있어. 안 그래요? 자신의 이름까지 거짓으로 속이고 평생을 성형하면서 다른 얼굴, 다른 사람으로 모든 게 다 가짜, 가식인 채로 수많은 사람들 상대해가며 서비스업에서 몸담던 그 여자도 한심하지만 그런 여자와 결혼까지 한 너도 크게 다를 거 없다는 생각이 든다. 너는 그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지만 돈에 눈이 멀어 둘이 똑같이 합세해서 나뿐만 아니라 아무 죄 없는 네 형수한테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고 부모님과 이간질까지 시켜가며 우리를 아예 내쫓아버리기까지 했던 건 솔직히 너나 그 여자나 똑같이 뭘 그래. 아니 어쩌면 우리에겐 네가 더 큰 배신자일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널 도와준다는 건 나까지 네 형수를 배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남편은 저를 봐서라도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자 자신도 억울한 피해자라며 부모님한테조차 외면당한 마당에 형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냐며 작은 음식점이나 하나 차리게 돈 좀 해달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조르다시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계속 이러면 양심도 없는 인간 말종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영원히 인연 끊기 전에 그만하라고 남편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서방님은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까 욱해가지고는 이제는 또 이게 다 제 탓이라는 겁니다. 저를 찾아와서 삿대질까지 해가며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형수가 그 사람을 질투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잘 다독여주지는 못하고 질투하고 경계나 하니 그 사람도 감정이 좋을 리 있었겠냐고. 형수가 좀 잘했어 봐. 내가 적어도 이 꼴은 안 됐어. 정말 기가 막혀서 인간이 어쩌면 저 지경까지 되나 싶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동서를 질투해서 이렇게 된 거라나요? 무슨 말인지 막걸리인지 도대체 그런 여자한테 질투할 만한 구석이 어디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단순히 철없는 줄로만 알았던 서방님의 실체를 완전히 다 알게 된 우리는 정말 정이 확 떨어져서 아예 연락조차 멀리하고 있어요. 지금은 시댁사업 남편이 이어받아 예전보다 훨씬 더 잘 키워나가고 있고 이제야 시부모님도 우리를 더 믿고 의지하고 계세요. 아참, 시어머니 건강도 많이 좋아지셔서 돌아오는 봄에는 모시고 같이 가까운 곳에라도 여행 다녀올 수 있을 것도 같네요. 예쁜 꽃들 만개하는 봄날에 그래도 저의 진심을 아시고 먼저 연락해주신 어머니, 사진 많이 찍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많은 걸 느끼게 됐는데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은 결국 스스로가 쳐놓은 덫에 빠지게 된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